이른 아침 출근길에 나선 우재 씨. 그런데 누군가 우재 씨의 뒤를 밟고 있습니다. 급기야 우산으로 우재 씨의 뒤통수를 내리치는데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어지는 폭행. 우재 씨 아침부터 이게 웬 봉변입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불안해요. 죄송합니다. 어머, 잠깐만요. 어머,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신고? 어떻게? 잠깐만요. 저 괜찮아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맞고도 우재 씨는 왜 신고를 하지 않는 걸까요? 잠시 후 우재 씨를 공포에 떨게 하는 그 사람이 또 나타났습니다. 무지하기한 주먹질을 피해 우재 씨는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치는데요. 그런데 우재 씨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 폭력을 행사하는 이 사람은 대체 누굴까요?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법 없이 매일 맞아야 하는 남자의 말 못할 속사정, 그 기막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무슨 일인지 회사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고 있는 우재 씨. 저기요. 왜 그러세요? 시간 괜찮으시면요. 저 좀 때려주세요. 예? 아이, 뭐야? 아니 제 얘기. 모르는 사람에게 다짜고짜 때려달라니요? 우재 씨 지금 제정신입니까? 정말 죄송한데요. 네? 정말 죄송한데 저 좀 때려주실래? 뭐야, 당신 미쳤어? 아 저기 제가 사례는 충분하게 할게요. 저 빨리요. 좀 급해요. 뭐야 이 사람! 아침부터 재수가 없을라니까 정말. 괜찮으세요? 저 사람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 괜찮아. 나 괜찮아. 아니, 병원에도 가셔야죠. 무슨 일이신데요? 아니야. 나 진짜 괜찮다니까. 뭐가 괜찮아요? 우리 늦었어. 빨리 들어가자. 빨리 가. 늦었어. 우리 빨리. 사실 우재 씨가 길 가던 사람에게 맞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잠시 후 야, 김우재. 너 오늘 아침에도 뭔 일 있었다면서? 그 남자가 지나가는데 괜히 또 시비 건 거야?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너 왜 이렇게 맞고 다녀? 아니 뭐 그냥 내가 재수가 없는 거지. 신경 쓰지 마. 아이, 그러지 말고 나한테만 살짝 얘기해봐. 응? 나중에 얘기하자. 일해야지. 일 있다고 내가 도와줄게. 나 이거 또 결제도 받아야 돼. 야, 김우재. 회사에서 우재 씨는 그저 유난히 재수가 없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얼굴을 꽁꽁 싸매고 어디론가 향하는 우재 씨. 우재 씨가 찾아간 곳은 집 근처 체육관인데요. 복면을 쓰고 나타나는 우재 씨. 그 운동 한 번 요란하게 합니다. 아무 편하세요? 괜찮아. 제가 여기 오는 거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아무도. 아셨죠? 일단 몸부터 푸세요 그냥. 이런 건 됐고요. 잠깐만. 우재 씨가 체육관장에게 뭔가를 부탁하는데요. 뭐라고요? 잠시 후 우재 씨는 주먹을 날리는 대신 맞고만 있습니다. 심지어 더 세게 때려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그날 밤 손대로 흠씬 두들겨 맞고 집으로 돌아가는 우재 씨. 그런데 무언가를 보고는 발길을 멈춥니다.
이 박색! 아 뭐야? 이 대가리 아주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여기서 담배 당장 안 쳐, 이씨! 아저씨, 존마한테 그냥 가시죠. 험한 걸 보기 싫으면. 뭐? 험한 걸? 그래 어디 험한 거 한번 보자 이씨. 야 템배야. 허기롭게 덤비라고 했지만 우재 씨는 또 맥없이 쓰러져 맞기만 합니다. 야이씨 안 아파 이씨. 야. 야이씨. 한 명씩 덤비지 이씨. 하다 학생들에게까지 시비를 거는 우재 씨. 우재 씨는 왜 이렇게 맞고 싶어 안달이 난 걸까요? 잠시 후 여보 왔어. 세상에 얼굴이 이게 뭐야?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오다가 다리 삐끗해가지고 좀 넘어졌어. 여보 나 좀 앉을게. 좀 잡아줘. 앉아. 조심해. 웬일이야? 얼굴이 이게 뭐야? 조심 좀 하지. 괜찮아. 근데 애들은 어디 갔어? 에이, 오늘 영어 캠프 간다고 했잖아. 맞다. 그랬었지. 자기는 며칠 동안 좀 푹 좀 쉴 수 있겠네. 그러면 쉬는 김에 마사지도 받고 쇼핑도 좀 해. 와, 고마워 여보. 요즘 인심이 너무 후해진 거 아니야? 아내 미선 씨도 남편이 일부러 맞고 다니는 걸 알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야근을 마치고 퇴근을 하는 우재 씨. 연달아 오는 문자 메시지를 보더니 공포에 질린 얼굴이 됩니다. 왜 안 와? 택시. 그리고 잠시 후 내가 잘못했어. 안 그래도 뭐 시키는 거 다 하려고 했다고. 내가 나한테 맞았어. 내가 죽은데 제발 좀 살려봐줘. 잔뜩 겁에 질린 채 스스로를 때리기까지 하는 우재 씨.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무자비한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우재 씨를 이토록 괴롭히는 건 대체 누굴까요? 며칠 후 우재 씨는 결국 뇌진탕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처참한 남편의 모습에 아내 미선 씨도 속이 상하는데요. 후재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괜찮아. 바쁜데 뭐하러 왔어?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의사 말로는 정말 위험했다던데. 머리는 또 얼마나 다친 거야. 재수씨가 정말 많이 놀라셨겠어요. 저 물 좀 따올게요. 아니 이번엔 또 어쩌다 그런 거야? 그게 지나가는데 괜히 시비가 붙어가지고. 아니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강목으로 머리를 때린다는 게 말이 돼? 의사 말로는 강목으로 딱 맞은 거라던데. 이번에도 괜한 시비가 붙었다며 둘러대는 우재 씨. 하지만 동료는 더 이상 우재 씨의 말을 믿지 않는 눈치입니다. 40대 남성 씨는 툭하면 눈에는 멍이 들어있었고 얼굴에는 상처 자국을 달고 살고 있었습니다. 씨는 누군가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 것처럼 보였는데요. 이 폭행은 장소를 가리지 않았고 밤새도록 괴롭힘을 당한 날도 많았습니다. 폭행의 강도는 나날이 강해졌고 급기야 가 뇌진탕으로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았습니다. 한 달 후 어느 날 당신 벌써 퇴근한 거야? 이 박스는 또 뭐야? 나 회사 그만뒀어. 그리고 이거 받아. 우재 씨는 아내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아내에게 이혼 서류까지 건네는데요. 지금 당신 뭐 하자는 거야? 미쳤어? 나 하나도 안 미쳤어. 이혼하자. 당신 머리 다치더니 정신까지 나갔구나. 누구 맘대로 이혼이야. 아, 갑자기 회사까지 관두고 진짜 미쳤어? 그만해 제발. 내가 창피해서 회사를 다닐 수 없어.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회사를 그만둔 게 아내 때문이라니요? 이건 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으로부터 2주 전의 일입니다. 과장님, 그놈의 정이 뭔지. 우재야, 괜찮지? 힘내. 무슨 힘내? 우재 씨를 대하는 회사 동료들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졌는데요. 이유 없이 시작된 난감한 위로와 격려. 우재 씨는 도통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뭐야? 얼굴도 모른 타부서 직원들까지 우재 씨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왔는데요. 대체 회사 사람들은 왜 갑자기 우재 씨를 위로하기 시작한 걸까요? 그날 이후로도 회사 사람들의 수상한 관심과 격려는 계속됐습니다. 아이고, 얼굴은 좀 괜찮아졌네. 아니 뭐 어디 다른 데가 먹는 거야? 에휴, 좀 너무 참지 마라. 에이, 참. 아 잠깐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잠깐 뭐 알고 있는 거 있지? 괜찮아. 다 이해해. 아 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듣게 말 좀 해. 결국 동료 영훈 씨가 상황을 설명하는데 우재 씨는 이보다 더 절망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재 씨가 퇴원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야뭐 이상해. 여보 출산 좀 봐. 아 얼른 출산 좀 봐봐. 화장실 저쪽이. 회식을 마치고 우재 씨는 영훈 씨와 함께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우재 씨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때 들려오는 우재 씨의 비명 소리. 조심스레 방문을 열어본 영훈 씨는 우재 씨가 아내에게 맞는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미스테리였던 우재 씨의 비밀을 알게 된 영훈 씨는 회사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는데요. 회사에서 에 대한 수치스러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씨가 아내에게 매를 맞고 사는 남편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도저히 회사를 다닐 수 없을 정도의 소문이 퍼지자 퇴사를 하고 참다 못해서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우재 씨. 그러나 아내 미선 씨는 남편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혼 좋아하시네.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 말해봐. 제발 그만해. 나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
누가 할 소리? 내 인생도 당신 때문에 다 망가졌어! 미선 씨는 왜 그동안 남편에게 엄청난 폭력을 행사해 왔던 걸까요? 이혼 좋아하시네.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 어? 말해봐, 말해봐! 제발 그만해! 나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 누가 할 소리? 내 인생도 당신 때문에 다 망가졌어! 이야기는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문직 여성으로 능력을 인정받던 미선 씨는 임신과 출산으로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집안일과 육아를 도와주지 않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지만 미선 씨가 견딜 수 있었던 건 복직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복직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계획이 없던 둘째 임신으로 복직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원수야, 이 웬세 내가 좀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어쩔 거야? 어쩔 거야? 사내 아이 둘을 키우며 전업주부의 삶을 살았던 미선 씨. 뛰지 말라고 했지? 니네 진짜 엄마 말 안 들을래? 육아 스트레스는 하루가 다르게 쌓여갔고 그럴 때마다 미선 씨의 분노는 남편을 향한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뒤늦게 우재 씨도 집안일을 돕고 나섰지만 우울증으로 아내의 폭력은 점차 심해졌고 우재 씨의 얼굴엔 멍이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야! 너만 출근하니까 좋냐? 어? 왜 그래? 우재 씨가 출근을 망설였던 건 얼굴에 난 상처를 궁금해하는 동료들 때문이었는데요. 동료들에게 변명거리가 필요했던 우재 씨. 매맞는 남편이라는 소리를 듣느니 지나가는 사람과 시비가 붙었다고 하는 편이 우재 씨에겐 마음이 편했습니다. 일단 몸부터 푸세요. 이건 됐고요. 잠깐만요. 저 피하는 기술 좀 가르쳐 주세요. 때리고 뭐 그런 기술은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피하는 기술만 가르쳐 주세요. 네? 복싱 배우러 온 거 아니에요? 아니면 맷집질 키우게 세게 때려주세요. 세게. 우재 씨가 권투를 배우러 갔던 것은 아내의 주먹을 피해 조금이라도 덜 맞아 보려 했던 건데요. 그러나 아내 미선 씨가 늘 폭력적이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캠프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와. 약속. 약속. 가자. 잘 부탁드립니다. 네. 와, 자유다. 와, 이참에 여기 유학이나 보낼까? 와, 내 물만 갔으면 좋겠네. 미선 씨는 육아에서 해방될 때면 더없이 다정하고 착한 아내가 됐는데요. 육아로 인한 아내의 고충을 잘 알고 있었던 우재 씨는 묵묵히 아내의 폭력을 참아왔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재 씨의 서재를 청소하고 있던 미선 씨는 낯선 상자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상자를 열어본 미선 씨, 순간 분노에 찹니다. 이게 다 뭐야? 나 애들 뒤치다거리 하느라 엉덩이 붙일 틈도 없는데 당신 한가하게 취미생활이나 하고 있어? 아주 신났네, 신났어!
여보, 이거 있잖아. 이거 아무 지금 나랑 헤어지자는 거야? 아니야, 내가 그럴 리가 없지. 아니면 이거 배워서 나한테 복수를 하겠다고? 아니야, 죽으려고 작정했지? 아니라니까. 육아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고 있던 아내는 한 번 화가 나면 감정을 다스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보, 그건 아니야. 그만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의자를 접어든 아내. 머리를 제대로 맞은 우재 씨는 뇌진탕으로 입원까지 해야 했던 것입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던 남편 는 아내 씨의 폭행을 피해 이혼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이혼 의사가 강하고 부부 모두가 혼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남편 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고 남편 씨는 승소를 했습니다. 이혼을 계기로 자신을 돌아보게 된 아내. 아내는 아이들의 양육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재 씨도 수시로 아이들을 찾아갑니다. 왔어. 들어와. 얘들아. 아빠. 아이고. 잘들 지냈어? 있잖아, 빨리 짐 챙겨서 나와. 아빠랑 놀이공원 가자. 빨리. 왜 또 뭐 손. 안 때려. 야, 손. 실밥 묻었잖아. 혼자만 억울하다고 여기며 분노를 키웠던 아내. 가정을 지키려 했던 남편의 노력과 사랑을 이해했다면 아내의 마음은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았을까요?